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리셀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신데, 이제 리셀러라고 하면은 이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유통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제품이 아니라 남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 더 내 마진을 집어넣어서 판매를 하시는 이런 셀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좀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리셀러가 과연 쇼피파이 글로벌 쇼핑몰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니크스 캠프에서 아마존 쇼피파이 강의를 하고 있는 홍석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링크스 캠프에서 닉네임이 루이스라고 하는 홍명표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리셀러를 대상으로 이렇게 쇼피파이에 대한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현재 내 브랜드 제품이 없는데 쇼피파이를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었어요. 일단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리셀러니까 더더욱 글로벌 스토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입장에서는 내 브랜드 제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제품들,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그 브랜드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엄청 많죠. 더 지금- 많아지는 추세고요. 또. 지금도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뭐 꼭 브랜드사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경쟁 셀러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오픈마켓 판매를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해칭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제 또는 본인만의 스토어를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면은 뭐 정말 많은 수의 상품 데이터를 깔고 이제 올려서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율성이 좋은 부분들은 이제 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네. 그 부분은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내 브랜드 가치가 커가기 때문에 이제 무형 자산이 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마켓플레이스에서조차도 내가 브랜드 오너니까 누군가가 내 걸 따라하면 내가 신고해서 그 사람이 판매를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자기 브랜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점이 있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나만의 이제 글로벌 스토어를 만들어서, 나는 리셀러인데 내가 나만의 글로벌 스토어를 만들어서 런칭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둘의 생각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이 보금자리 안에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품을 등록하고 뭐 샵을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세팅한 샵에 대해서 판매를 하려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샵에 대해서 뭐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가 상품을 팔 때는 더군다나 내 브랜드 상품이 아닌 경우면 그냥 있는 상품 올려서 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이제 내가 스토어를 만든다는 건 내가 마켓플레이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 스토어가. 근데 내 스토어가 아무 컨셉이 없으려면 내 스토어가 종합 쇼핑몰이어야지 가능한데 그렇게는 못하죠, 사실. 내 스토어. 그리고 사실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스토어는 특정한 컨셉이나 브랜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브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브랜드라는 용어를 쓰니까 둘이 같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 스토어에 나만의 컨셉, 내가 나만의 타겟층, 그런 것들에 맞는 상품,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춰나가는 게 내 스토어의 브랜딩이죠.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 물건을 팔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수십억 인구가 내 거 사주면 좋은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삼성전자도 못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연령층 또는 특정한 성 또는 아니면 특정한 뭐 걸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만 나는 전문적으로 판매할 거고 그 사람들을 나를 신뢰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사준다. 그 인구수만 해도 아무리 작은 어떤 미세한 컨셉을 가져도 스토어 성장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런 컨셉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진짜 소수의 타겟을 대상으로 뭐 상품을 팔겠다 하더라도 솔직히 뭐 한국에서 뭐 상장 회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뭐 소수의 뭐 한 5인, 10인 미만 정도의 회사는 충분히 저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미 조금 리셀러를 하시다가 지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부터라도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 가시면은 저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뭐 나중에는 뭐 연간 매출이 몇십억 이런 걸 꿈꿉니다. 또는 몇 억씩을 꿈꿉니다.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몇 억짜리 연간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꿈꾸면 내 스토어에 처음에 뭐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들이 구매해주는 그런 스토어가 되어 가면서 그냥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은 못 가죠. 단 한 번에 아마존 같은 스토어가 될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는 거고 이 와중에 내 스토어는 마켓에서의 부침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첫째로 스토어의 정책이 내 마음대로죠. 내가 운영자니까. 뭐 아마존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얼마 이내에 무조건 발송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마존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내가 팔고 있으면 아마 누군가가 그걸 못 팔게 하면 못 팔게 되는데 내 스토어는 그 누군가가 없어요. 내가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품에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스토어의 컨셉, 내 스토어의 완성도를 노려서 키워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쇼피파이로 거대한 외국 기업들이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게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뭐 신규 창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제 리셀러예요. 네. 신규 창업자는 좀 그렇고 한 뭐 6개월, 1년 사이 정도 판매를 했어요. 오픈마켓 하나, 뭐 해외 마켓 하나 지정을 해서 뭐 쇼피나 뭐 큐테나 아무거나 하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6개월, 1년 사이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쇼피파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내 브랜드 제품도 없고 내 상품도 없고 그냥 단순히 뭐 그냥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에서 사서 주문 들어오면 그냥 배송해주는 단순히 이런 업무만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냐? 네, 일단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게 쇼피파이의 판매 수수료가 마켓플레이스의 판매 수수료보다 무조건 싸요. 적단 말이에요. 6% 정도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켓의 판매 수수료 6%대인 게 없죠. 글로벌 셀링에서는. 그럼 일단은 같은 값을 팔아도 같은 가격에 공급받아서 판다고 치면 그대로 얘기하면 가격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 9%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마진이 똑같은 거고 뭐 큐텐 같은 경우에도 2~3% 정도 낮춰도 마진이 똑같은 거죠. 네. 이게 그 6%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쇼피파이 수수료하고 뭐 페이먼트 수수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셀러 분들이 이제 내 쇼피파이 샵을 구축한 다음에 여기에서 리셀러용 상품들도 등록하시고 그 쇼피파이 샵을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활동해서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홍석준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 샵에 대해서 컨셉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컨셉, 저는 이제 자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랜딩하고 컨셉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소수의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런 쇼피파이 컨셉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또 타겟층이 나오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혹시 대표님
강사님이 해주실 말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광고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뭐 사람들이 리뷰를 달면 댓글하고 질문하면 답하잖아요. 그럼 내 스토어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네. 내 스토어에서는 당연히 SNS 해야 됩니다. 사실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아마존이든 쇼피든 어디든 하시는 셀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셀러분들은 SNS 안 하시는 셀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에서조차도 SNS를 하는데 내 스토어를 하면서 SNS는 안 한다. 뭐 알아서 누가 사가주기를 바란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SNS 해야 되고요. 당연히 광고도 해야 됩니다. 그럼 광고를 어디다 하느냐?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광고하잖아요. 뭐 아마존에서 광고하고 뭐 쇼피에서 광고하고 큐텐에서 광고하죠. 그러면 내 스토어는 구글에서 광고하는 겁니다. 가만히 스토어 만들어놓고 상품 등록하면 알아서 팔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쇼피파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리셀러가 과연 쇼피파이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리셀러가 반드시 쇼피파이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더 유용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